러시아에 대한 15가지 놀라운 사실, 지구상에서 다른 어떤 나라와도 다른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일 뿐만 아니라 거대한 지리적 퍼즐이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11개의 시간대를 가로지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번호 14. 아름다운 여성들의 고향입니다. 러시아 여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이 마치 동화에서 나온 듯한 소녀를 떠올립니다. 깊은 푸른 눈이나 신비로운 갈색 눈, 눈처럼 매끈한 피부, 키가 크고 우아한 자세를 가진 그들입니다. 그들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강인하고 지적이며 회복력도 있습니다. 이들은 비즈니스를 관리하거나 과학, 기술, 예술과 같은 도전적인 분야에서 일하면서도 눈에 띄게 높은 굽의 신발로 눈길을 끌 수 있는 여성들입니다. 그들은 특히 지식을 중시합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여성 대학 졸업생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사실도 우연이 아닙니다. 러시아 여성은 여러 외국어를 구사하고 문학과 철학에 대해 논쟁하며 후에는 여왕처럼 유혹적인 춤을 출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과 우아한 존재감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남미 여성들은 따뜻함, 열정, 그리고 활기찬 삶의 방식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러시아 여성들은 강하고 독립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혹적인 차가운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여성들은 매우 여성스러우며 전통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은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지만 존중받지 못하면 자존심을 가지고 떠날 것입니다. 러시아 여성들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름답게 살고 아름답게 생각하며 모든 일을 온전히 소울을 담아 합니다. 그들에게 매료되면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 소녀를 성공적으로 유혹하는 방법에 대한 팁을 공유하고 싶으시면 댓글에 숫자 8을 남겨주세요. 흥미로운 사실은 러시아에서 현재 성비가 여성 100명당 남성 86.6명이라는 점. 이는 약 1000만 명의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과 자기 개발에 대한 열망,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 결합되면서 많은 러시아 여성들이 국제적인 관계에 열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럽 및 미국 남성들이 러시아 남성들보다 더 로맨틱하며 결혼과 가족에서 평등을 우선시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여성들이 외국 파트너를 찾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데이팅 플랫폼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들과 연결할 수 있는 인기 있는 데이팅 앱에 관심이 있으시면 댓글에 숫자 9을 남겨주세요. 러시아 여성들과의 데이팅,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성들입니다. 이는 모스크바에서 아침을 먹고 있을 때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사람들이 잠자리에 드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16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러시아의 영토를 떠나지 않고 유럽에서 아시아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기후 역시 신비로움과 극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겨울에는 끓는 물이 순간적으로 얼어버릴 정도로 추운 곳이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오임야코는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사람이 사는 곳으로 기온은 영하 67.7도까지 떨어집니다. 수도인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겨울 내내 하얀 눈으로 덮여 있지만 여름에는 태양이 거의 지지 않는 전설적인 백야를 만끽하며 생동감 넘치는 색으로 가득 찹니다. 러시아는 1700만 평방킬로미터 이상을 차지하며 그중 70% 이상이 아시아에 20% 이상이 유럽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러시아 인구의 70% 이상이 유럽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광활한 아시아 지역은 인구 밀도가 매우 낮아 몇백 킬로미터를 여행해도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약 1억 4,4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러시아는 러시아인과 타타르인부터 자연과 술록 사육에 여전히 의존하는 북극의 작은 부족까지 190개 이상의 민족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공식 언어는 러시아어이나 전국에서
100개 이상의 다른 언어가 사용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다양한 토착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며 다게스탄에는 이웃과 대화하기 위해 10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도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 상상할 수 없는 땅입니다. 모스크바의 삶, 매혹적인 대비를 가장 잘 표현하는 도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스크바입니다. 광대하고 화려하며 도전적인 러시아의 수도입니다. 모스크바에서는 16세기 역사적인 교회 옆에 초현대적인 쇼핑몰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크렘린과 같은 문화 아이콘은 러시아의 주요 사건들과 연관된 모스크바의 역사적 중심지입니다. 세인트 바실리 성당은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축 걸작 중 하나로 다채로운 돔과 붉은 광장, 볼쇼이 극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곳은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니라 모스크바 사람들의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모스크바에서의 삶은 느긋한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현지인들은 항상 바빠 보이며 화려한 정장을 입은 사업가들이 고층 빌딩으로 쏜살같이 들어가고 커피컵을 들고 지하철로 수업에 가기 위해 서두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쁨에 속지 마세요. 해가 지면 모스크바는 전혀 다른 장면으로 변합니다. 아늑한 카페, 최고급 예술 공연, 그리고 화려한 조명으로 밝혀진 거리들이 펼쳐집니다. 지하철을 단순한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생각한다면 모스크바 지하철을 방문해보세요. 각 역은 예술작품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지하 궁전이라 불리는 이곳의 역들은 벽화, 눈부신 샹들리에, 정교한 조각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에 빠져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모스크바의 빠른 삶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지인들은 번개처럼 빠르게 기차에 뛰어들고 에스컬레이터를 막고 있다면 그곳에 진짜 주민들로부터 서늘한 시선을 받을 준비를 하세요. 모스크바는 웅장한 건축물뿐만 아니라 독특한 매력을 지닌 거리들도 있습니다. 아르바트는 모스크바에서 가장 오래된 보행자 거리로 거리 공연을 관람하고 아늑한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며 전통적인 마트료시카 인형을 쇼핑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트베르스카야 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고급스러운 현대적이고 분주한 이곳은 고급 패션 매장과 비싼 레스토랑이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겨울이 단지 눈과 뼈를 시리게 하는 추위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현지인들의 회복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기온이 영하 20도씨로 떨어지면 모스크바 시민들은 고급 모피 코트를 입고 거리를 거닐며 따뜻한 뱅쇼를 마시고 활기찬 크리스마스 시장을 즐깁니다. 이상하게도 3월에 기온이 0도씨로 오르면 현지인들은 코트를 벗고 봄이 왔다고 부릅니다. 모스크바는 단순히 러시아의 수도가 아닙니다. 대조로 가득한 경험을 선사하는 수도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에서의 삶, 기온이 영하 67도씨까지 떨어질 수 있는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오이미아콘, 여기 가장 추운 거주지입니다. 물은 부으면 바로 얼어버리고 잉크는 얼어서 쓸 수 없으며 자동차는 얼지 않기 위해 밤새 엔진을 켜둬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현지인들이 완전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야말과 야쿠티아에서는 도로가 얼음과 눈으로 덮이면 경찰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어 순록을 타고 순찰을 해야 합니다. 여기는 그저 일상적인 삶입니다. 흥미롭게도 추코트카와 노릴스크 지역에서는 북극곰이 종종 음식을 찾아 마을로 찾아오곤 합니다. 어떤 곰들은 마치 저녁을 원한다는 듯이 사람들의 집 문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지역 당국은 주민들에게 밤에 밖에 나가지 말라고 자주 경고하는데 하얀 곰이 거리에서 편안하게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인들에 대해 가장 이상한 점은 눈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사랑입니다. 봄이 오면 특히 시베리아와 모스크바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긴 겨울 후 드문 햇빛을 받기 위해
눈 덮인 들판에 서슴없이 누워 햇볕을 즐깁니다. 러시아인들은 아이스크림에 대한 특별한 사랑도 가지고 있어 기온이 영하 30도일지라도 밖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날씨와 관계없이 항상 고객들로 붐비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 겨울 추위를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오이мя콘에 발을 디뎌 진짜 겨울을 경험해보세요. 러시아인들은 더 고급 차량을 살 수 있을 때에도 라다를 선택합니다. 러시아에서 당신은 메르세데스가 거리에서 달리고 BMW가 고급 레스토랑 앞에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과 지늘길에서는 모든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전사는 오직 라다뿐입니다. 라다는 가장 험난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치스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BMW가 두꺼운 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메르세데스가 얼어붙은 엔진 때문에 겨울잠을 자는 동안 라다는 열쇠를 돌리기만 하면 정상적으로 시작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무엇일까요? 라다는 단돈 9,000달러에서 2만 달러로 메르세데스나 BMW보다 7배에서 10배나 저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인들은 여전히 라다를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라다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러시아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다는 튼튼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설이나 험한 도로 앞에서도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지형에 가장 적합한 자동차는 라다입니다. 포장 도로가 필요 없으며 눈, 얼음, 심지어 가장 험한 길 위에서도 미끄러지듯 지나갈 수 있습니다. 커피가 이탈리아의 영혼이라면 차는 러시아의 숨결입니다.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러시아에서 차는 문화적 의식이자 환대의 상징이며 무엇보다도 추운 겨울 동안의 따뜻함을 제공합니다. 러시아인들은 차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음미하며 각 컵마다 가족과 친구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듭니다. 전통차 모임의 중심에는 차주전자, 사모바르가 있으며 이는 모두가 모여 뜨거운 차를 따르고 끝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독특한 금속 주전자입니다. 특히 러시아인들은 차를 마시는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설탕을 컵 안에 저어 넣지 않고 대신 설탕 덩어리나 꿀을 입에 물고 차를 마시며 각 모금마다 단맛이 녹아들게 합니다. 차는 종종 과일잼, 바렌니아, 쿠키, 그리고 어두운 빵과 함께 즐겨져 독특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러시아에서 차를 제공하는 것은 환대의 상징입니다. 손님은 차 한 잔을 제한받지 않고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를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뜨거운 차 한 잔을 거절하지 마세요. 이는 이곳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강추위 속에서 얼음이 뒤덮인 호수에 뛰어드는 것을 감히 해보겠습니까? 많은 러시아인들에게 이는 미친 행동이 아니라 건강과 정신을 단련하는 방법입니다. 매년 1월 수천 명이 얼음 아래에서 침례를 받으러 참여하여 몸을 정화하기 위해 십자가 모양의 냉수에 뛰어듭니다. 추운 날씨에 다른 사람들은 떨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상쾌한 경험입니다. 각 여행 전에 러시아인들은 불행을 막고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조용히 앉아 성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의 거리를 걷다가 낯선 사람에게 미소를 지으면 그들이 외계인인 듯 쳐다보는 것에 놀라지 마세요. 러시아인들은 낯선 사람에게 좀처럼 미소를 짓지 않지만 당신이 그들의 친구가 되면 진정으로 따뜻하고 성실하며 관대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길을 잃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영어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도와줄 것입니다. 러시아인들은 강한 환대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집에 초대받으면 굶주리고 떠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팁이 있습니다. 러시아인의 집을 방문할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마세요. 보드카 한 병, 초콜릿 한 박스, 또는 꽃다발은 존경심과 예의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선물입니다.
러시아 사람에게 꽃을 주고 싶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축하하기 위해 꽃을 사는 경우 홀수를 선택하세요. 하나, 셋, 다섯, 일곱 등으로요. 짝수는 장례식에만 쓰입니다. 잘못된 수의 꽃을 주면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니 세련미를 보여주고 싶다면 조심하세요. 러시아의 정신과 아름다움을 대표할 수 있는 나무가 있다면 자작나무입니다. 유럽 평원을 지나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지역까지 뻗어있는 자작나무 숲은 부드럽지만 강인한 러시아 사람들의 영혼을 반영하는 자연의 실크처럼 보입니다. 자작나무는 경관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시, 음악, 그림,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나타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자작나무가 행운과 보호를 가져온다고 믿기에 집 주변에 심고 공예품에 자작나무를 사용하며 영양가 있는 음료를 만들기 위해 수액을 모으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바냐 사우나에 들어가면 혈액순환과 이완을 촉진하는 마사지에 사용되는 자작나무가지 다발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수세기 동안 이어진 전통입니다. 오이 토네베체르, 저녁이 아니야라는 노래나 보로자, 자작나무라는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러시아인들이 이 나무에 대해 느끼는 깊은 향수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름 축제인 트로이차 트리니티 동안 러시아인들은 사랑, 건강, 행복을 기원하며 자작나무 화환을 엮고 푸른 가지 주위를 춤추는 전통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부족인 층키족입니다. 겨울이 최대 9달까지 지속되는 러시아 북부 추코트카 지역에 사는 층키족은 영하 50도서의 뛰어난 생존 능력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호기심을 자극하는 기이하고 흥미로운 전통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나무에 의존하는 반면 층키족에게 술록은 모든 것입니다. 층키족 공동체에서 술록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들은 음식, 즉 고기, 우유, 옷과 다른 용품을 위한 털을 얻기 위해 술록을 기릅니다. 전체 부족은 불로 따뜻하게 한 유랑 텐트에서 수천 마리의 술록과 함께 이동합니다. 층키족은 자연에 영혼이 있다고 믿으며 불은 신성한 생명의 원천이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매년 수확 시즌 후에 술록의 영혼에 감사하는 의식을 가지며 이것이 자연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혹독한 조건 속에서도 층키족은 전통적인 문양으로 장식된 화려한 의상을 입고 힘찬 춤을 추며 조상들의 여정을 노래합니다. 매일 저녁, 가족들은 캠프파이어 주변에 모여 신들과 북극 전설에 대한 고대 노래를 부릅니다. 또한 추크치 공동체에는 남성의 용기와 힘을 시험하는 성년식과 같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기이한 전통 관습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전통으로는 한 남자의 아내가 손님을 하룻밤 접대하여 환대를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통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당신을 놀라게 할 두 번째와 여섯 번째 관광지에 대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멋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중심에 위치한 겨울 궁전은 러시아 황제들의 호화로운 거주지였으며 하얀 벽, 에메랄드 그린 지붕, 그리고 화려한 금색으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예술 작품처럼 돋보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장엄한 건물 중 하나가 되었으며 러시아에서 가장 큰 박물관일 뿐만 아니라 파리의 루브르와 견줄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예술 보물 중 하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렘브란트, 반 고흐의 그림부터 고대 그리스 조각에 이르기까지 에르미타주 내의 모든 발걸음은 인류 역사 속 여행처럼 느껴집니다. 반면 스즈달은 고대 러시아의 심장부입니다. 모스크바가 현대의 중심이라면 스즈달은 화려한 양파 모양의 돔을 가진 교회, 고대 수도원, 그리고 구러시아 스타일을 반영한 전통 목조 가옥들로 덮여 있습니다. 마천루도 없고 혼잡함도 없는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를 환상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바다와 스키를 사랑한다면 소치를 놓칠 수 없습니다. 거문의 해안에 위치한 소치는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휴양 도시 중 하나로 하얗고 부드러운 모래 해변, 연중 따뜻한 기후, 그리고 호화로운 리조트를 자랑합니다. 리비에라 해변에서 일광욕을 하고 수영하며 신선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 후 소치 국립공원에서 흐르는 가을과 폭포, 풍부한 식물군과 동물군이 있는 광활한 숲을 탐험해 보세요. 2014년 동계 올림픽이 개최된 아름답게 눈 덮인 산으로 유명한 크라스나야 폴라냐 스키 리조트도 꼭 경험해 봐야 합니다. 러시아에는 다른 흥미로운 목적지도 많이 있습니다. 더 알고 싶으시면 숫자 4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러시아 발레는 예술적 탁월함의 정점입니다. 발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위대한 무용수들, 멋진 극장들, 그리고 세상을 매혹시키는 영원한 공연들로 유명한 러시아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18세기 러시아에 발레가 도입된 이후 발레는 공연 예술에서 문화적 보물과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모스크바의 볼쇼이 극장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마린스키 극장과 같은 유명한 극장에서는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같은 전설적인 발레를 제작하여 전 세계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러시아 발레는 마음 약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바람처럼 부드럽게 점프하고 회전하기 위해 무용수들은 수십 년간의 엄격한 훈련을 받고 많은 이들이 발로만 춤추는 것이 아닌 발바닥으로 춤춘다고 말할 정도로 힘든 운동을 견뎌야 합니다. 오직 가장 회복력 있고 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만이 이 예술의 정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발레 슈즈는 약 5에서 7회의 공연을 치른 후 완전히 닳아버립니다. 러시아 무용수들이 팔을 들고 고개를 숙이고 부드러운 회전을 할 때 관객은 모든 동작에서 감정의 세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볼쇼이 또는 마린스키 극장을 방문하여 러시아 발레의 마법을 목격해보길 권합니다. 모든 도약이 살아있는 예술 작품인 곳입니다. 러시아의 영혼인 보드카. 러시아의 국가적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보드카입니다.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보드카는 러시아 사람들의 역사, 문화, 라이프 스타일에 깊숙이 얽혀 있습니다. 이는 우정, 연결 및 전설적인 이야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보드카는 일반적으로 알코올 함량이 40%이며 밀, 감자 또는 호밀로 만들어져 절대적인 순수성으로 유명합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보드카는 세계 최고의 증류주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보드카는 포도주처럼 천천히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꿀꺽 삼켜야 하며 마신 후에는 즉시 잔을 탁지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잠시 잔을 들고 있어 그에 대한 존경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보드카를 마셔서는 안 되며 러시아 사람들은 각 건배마다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몇 마디 축복의 말을 하지 않고 보드카를 마시지 않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건배사는 자스토로비로 건강이나 우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 언젠가 러시아에서 보드카 한 잔에 초대받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마셔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러시아 소울의 일부입니다. 관광객들이 영원히 기억하는 맛있는 요리들. 첫 번째는 비트로 만든 진한 붉은색의 수프인 보르시치입니다. 러시아의 요리 상징인 이 요리는 푸짐한 소비프 육수와 야채, 그리고 스메타나라는 사워크림이 어우러져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는 요리입니다. 다음은 러시아식 만두인 펠멘입니다. 얇은 반죽 안에 다진 소고기, 양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채워져 있습니다. 펠메니의 특별한 점은 조리 방법인데 뜨거운 육수에서 삶아내고 녹인 버터 또는 사워크림과 함께 제공되어 맛있고 풍부한 요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프 스트로가노프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소고기 조각을 양파와 버섯과 함께 부드러운 크림 소스에서 볶아서 보통 계란면
또는 으깬 감자와 함께 제공되어 세련되고 감칠맛 나는 맛을 자아냅니다. 블리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얇은 러시아 크레페는 밀가루로 만들며 다양한 재료로 토핑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특히 부드러운 팬케이크와 고급 러시아 캐비어의 섬세한 조화를 이루는 캐비어 블리니를 좋아합니다. 또한 블리니는 꿀, 사워 크림 또는 신선한 과일과 함께 즐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리비에 샐러드가 있습니다. 러시아 샐러드라고도 알려진 이 샐러드는 파티와 축제에서 인기 있는 전차의 요리입니다. 감자, 당근, 피클, 계란, 닭고기 또는 소시지를 풍부한 마요네즈와 섞어 만든 이 요리는 특히 국제 방문객들에게 사랑받는 조화롭고 먹기 쉬운 맛을 제공합니다. 독특한 축제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백야 축제는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진행됩니다. 백야 현상은 해가 완전히 지지 않는 기적의 자연 현상으로 도시를 끝없는 축제로 변화시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마리인스키 극장에서는 뮤지컬, 발레, 오페라 등 웅장한 예술 공연이 열립니다. 또한 축제에서는 불꽃놀이와 전설적인 붉은 도스배가 네바강에서 항해하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거리를 거닐며 나처럼 밝은 밤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독특한 축제는 매년 1월 7일에 기념되는 정통 기독교 크리스마스입니다. 12월 25일의 서구 크리스마스와 달리 동방 정교회 전통을 따르는 러시아인들은 율리우스력을 기준으로 1월 7일에 크리스마스를 기념합니다. 사람들은 큰 교회에 모여서 성탄 전야 기도 서비스를 참석합니다. 이 또한 가족이 함께 모여 따뜻한 식사를 즐기는 시간입니다.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아직도 아이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캐롤을 부르고 선물을 받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통 기독교 크리스마스는 단순한 종교적 축제가 아니라 러시아인들이 당열과 경의를 표현하고 그들의 독특한 문화 가치를 지키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에서 살 생각을 하고 있고 월별 지출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신가요? 좋은 소식은 러시아의 생활비가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및 유럽과 비교했을 때요. 주택이 가장 큰 지출 항목이며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아파트는 월 195달러에서 325달러입니다. 음식 비용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르며 저렴한 식당에서의 식사는 한 끼에 약 2달러에서 3달러이고 집에서 요리하면 월 180달러에서 240달러의 예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료품 쇼핑은 월 약 35달러이며 전기, 물, 난방 등의 공공요금은 평균 약 52달러입니다. 러시아의 대중교통은 매우 편리합니다. 학생이라면 지하철 패스는 월 약 6달러이며 일반 티켓은 월 약 34달러입니다. 헬스장 회원권은 월 20달러에서 40달러, 간단한 치과 검진은 약 13달러에서 40달러입니다. 전체적으로 러시아에서의 생활비는 도시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월 580달러에서 680달러, 최대 1050달러 정도입니다. 이러한 비용을 고려할 때 여기 정착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를 선택하세요. 아니라면 제로를 선택하세요. 댓글에 답변을 남겨주세요. 러시아에 오는 비자 절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러시아에 대한 15가지 독특하고 매혹적인 사실을 함께 탐구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기를 바랍니다.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비디오를 좋아요 및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